안녕하세요. 문학계의 아주 오래된 미스터리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오늘은요, 거의 100년 동안 우리 기억 속에서 깜쪽같이 사라졌던 한 위대한 작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저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1921년 프랑스 문학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을 거머쥔 작가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죠? 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조차 없는 걸까요? 어떻게 그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흔적을 따라가 보시죠.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이야기는요,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.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알리 시바니 기자가 쓴 르네 마랑, 식민지의 침묵을 기록한 작가라는 아주 심도 깊은 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. 말하자면 이 기사가 우리가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지도가 되어주는 셈이죠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 한번 살펴볼까요? 먼저 그가 받았던 영광스러운 상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여다볼 거고요. 이어서 그의 책 한 권이 일으켰던 거대한 스캔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잊혔다가 기적처럼 다시 발견되었는지, 마지막으로는 그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상, 잊혀진 문학상입니다. 이 상은요, 단순한 영광이 아니었어요. 뭐랄까, 당시 사회 기득권층을 통째로 뒤흔든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.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르네마랑의 삶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는 프랑스 식민지에서 태어나서 식민지를 관리하는 행정관으로 일했어요. 바로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 작품의 씨앗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? 1921년 그는 프랑스 최고 권위의 콩쿠르상을 받으며 정점에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수많은 문학적 유산은 그의 죽음과 함께 대부분 잊히고 말았습니다. 아니, 그렇게 큰 상을 받은 책이 대체 왜 스캔들이 됐을까요? 논란의 불씨는 정말 놀랍게도 소설 본문이 아니라 바로 책 맨 앞에 있던 서문에서 시작됐습니다. 물론 소설 내용 자체도 굉장히 파격적이었죠. 하지만 당시 프랑스 사회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건 바로 그 몇 페이지짜리 서문이었어요. 왜냐고요? 거기서 그가 모두가 외면하던 식민주의의 민낯을,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폭로해버렸기 때문입니다. 그의 비판이 왜 그렇게 뼈아팠냐면요. 이게 그냥 밖에서 보고 쓴 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. 그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, 바로 식민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은 현실을 고발한 내부자였던 거죠.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가 그토록 강력했고 또 기득권층에게는 정말 위험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보통 이렇게 큰 상을 받으면 작가 인생은 탄탄대로잖아요. 그런데 마랑은 어떻게 된 일인지 완전히 잊혀버렸습니다. 정말 이상하죠? 세 번째 장에서는 바로 이 찬사와 망각이라는 기묘한 역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비극은 정말이지 너무나 극명합니다. 그의 대표작 바투알라는 문학사에 영원히 남았지만 그가 평생에 걸쳐 쓴 다른 10권의 소설들은요, 그냥 사라졌습니다. 출판이 나온 뒤로 먼지만 쌓인 채 잊힌 거죠. 정말이지 단 하나의 눈부신 성공이 역설적으로 그의 나머지 모든 삶을 그림자 속에 가둬버린 셈이에요. 10권! 네, 무려 10권입니다. 이게 그냥 책 몇 권이 절판됐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. 생각해보세요. 한 작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문학세계 전체가 의도했든 안 했든 그냥 통째로 지워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정말 소름 돋는 일 아닌가요? 하지만 여러분, 이야기가 이렇게 비극으로만 끝나진 않습니다. 거의 100년이 흐른 지금 이 잊혔던 목소리를 되살리려는 아주 놀라운 움직임이 시작됐거든요. 자, 이제 무대를 현대로 한번 옮겨와 보죠. 이 이야기의 새로운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? 바로 르네 마랑 서클입니다. 학자, 연구자,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독자들이 모여서 더 이상 그의 문학이 잊혀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목표로 뭉친 거죠. 이분들의 복원 작업 정말 체계적입니다. 그냥 모여서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르네 마랑 서클을 만들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처럼 아주 권위 있는 기관들과 손을 잡았어요. 그리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이 아프리카 연작이라는 새로운 책입니다. 덕분에 우리가 드디어
그의 작품 세계 전체를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. 이번 재출간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. 유전적 비평이라는 방법을 썼기 때문인데요. 말이 좀 어렵죠. 쉽게 말해서 완성된 책만 쓱 읽는 게 아니라 작가의 원래 원고, 고치고 또 고친 흔적들, 심지어 끼적여 나온 메모까지 다 파헤쳐 보는 거예요. 마치 과학 수사처럼요. 이걸 통해서 대체 이 소설이 어떻게 탄생했을까? 그 창작의 비밀, 작품의 DNA를 분석하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에 다다랐습니다. 그래서 100년도 더 된 작가의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왜 다시 꺼내서 읽어야 하는 걸까요?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이 재발견은 그냥 오래된 책 한 권 다시 내는 것,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.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한 작가를 제대로 다시 보게 되고요. 그의 소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의 뼈아픈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걸 생생하게 느끼게 되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사가 애써 외면하고 침묵시켰던 그 목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는 것, 바로 그 행동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. 결국 르네마랑의 작품을 다시 읽는다는 건요, 우리 역사에 찢겨나간 페이지를 다시 붙이는 일과 같아요.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혹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역사의 다른 한 면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걸 통해 지금의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. 르네마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지금 당신들이 놓치고 있는 목소리는 없나요? 라고요. 과거에도 있었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또 다른 르네마랑은 없을까요?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